최근에 주도주들이 좀 하나둘씩 추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모두가 다 추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주도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꺾이는 애들은 또 무엇인지, 어떤 섹터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어떤 투자 심리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본다면은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신고가 부근을 계속 좀 터치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이런 차트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언제든지 마치 30만 원을 돌파할 것처럼 이렇게 윗꼬리를 한 번씩 툭툭 건드리고 있죠. 마치 저항대를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 오늘 42만 원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터치하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가장 주도주 섹터에 지금 제가 큰 흐름을 봤을 때는 한 5섹터에서 6섹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섹터가 2차전지다. 그래서 이런 양극재나 몇몇 리튬주들,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가 가능한 이런 차트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다시 신고가가 가능한 만큼 이쪽 섹터는 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매매나 트레이딩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오늘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장 막판에 갑자기 투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분봉으로 보면은 이때 한 2시 반이 아니고 한 3시쯤 갑자기 마이너스 4%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때 좀 코스닥의 하락을 견인을 했죠. 이런 식의 흐름들이 투자 심리가 언제든지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주도주에서도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2차전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좋으니까 계속 매매는 하되, 홀딩을 하되, 언제 던질까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맘 편하게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겠지만, 단기 스윙이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단기 파티를 즐기되 언제 던질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런 2차전지다, 또는 신고가를 살짝 보고 던질지 말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겠죠. 금양 같은 종목도 벌써 신고가 부분까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전히 강한 주도주, 리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개별주도 좀 순환매가 돌고 있죠. 그래서 여러가지 주도주 중에서도 지금 가장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게 2차전지고, 두 번째로 강한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이에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이 거의 주도주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부토건, 다산 네트워크 이런 종목들도 마지막에 또 투매가 나왔는데 대부분 다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그 외 종목들도 결국에는 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에 오늘 좀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조금, 지수 자체가 꺾이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테마성으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몰리고 있다. 또 오전에는 잠깐 스레드 관련 테마에 반짝 수급이 들어왔었죠. 그런 것처럼 기대감에 의한 테마들, 스레드나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고, 그동안 올랐던 몇몇 주도주는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잘 버티는 애들이 크게 봤을 때 2차전지 리튬,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전기차 부품, 조선 요 정도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부품도 오늘 대부분 또 반등이 잘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화이텍이나 이런 종목들, 서현이와 아진산업, 화신 등등 아마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 양호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여전히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이 하지만 흔들린다면은 일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조정의 가능성 항상 열어두고, 하지만 크게 혹시나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기대감이 있는 만큼 낙폭을 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괜찮은 섹터, 전기차 부품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섹터이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딱 말씀드린 이 정도 섹터가 주도주로서 아직까지 꺾이지 않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꺾이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이닉스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랠리가 나왔죠. 특히 이수페타시스가 거의 예전에 에코프로처럼 이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주일 내내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7만 전자를 내주고, 하이닉스도 이제 12만 닉스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11만 정도 좀 간당간당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만큼 반도체 섹터가 지금 투자 심리가 확실히 꺾였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 고점을 낮추는 이런 차트 패턴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저점까지 낮추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한 번 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차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반도체 섹터가 확실하게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그 아래에 있는 중소형 테마주들, 중소형주들, 반도체 관련 소부장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5월달 6월 초까지 굉장히 강한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주도주였던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꺾이기 시작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보다 좀 조용하지만 굉장히 강한 역할을 했던 섹터가 있어요. 바로 엔터입니다. 엔터, 하이브, YG엔터
등등 JYP 이런 종목들 초반에 굉장히 뭐 4월달부터 5월달 뭐 6월까지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들이 나왔어요. 거의 주도 섹터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오늘 하이브가 마이너스 6%대 이렇게 강한 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시도가 나와주고 있고, 비교적 JYP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호한데 살짝 추세는 좀 꺾이는 듯한 모습. 그리고 YG엔터도 저점을 낮추는 이런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예전에 굉장히 강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엔터주도 좀 하락 추세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주도 섹터였던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우크라이나 재건, 전기차 부품, 뭐 조선, 방산, 이런 엔터까지 만약에 본다면은 지금 살아있는 애들은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우크라이나 재건, 조선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트레이딩하기 괜찮은 애들은 조선은 조금 애매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2차 전지, 리튬 쪽으로 괜찮게 보고 있는데, 전기차 부품까지 이렇게 3개의 섹터. 그런데 그 외에 확실히 엔터나 반도체는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가 꺾이네? 그러면 그동안 굉장히 강했던 주도주가 한두 개씩 좀 하락하기 시작하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가 약간 전염이 되면서 여기서 지수까지 만약에 받쳐주지 못하면은 그래도 잘 버텨줬던 2차 전지에서도 순차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바로 신고가 직전의 종목들 꽤 있기 때문에 신고가까지는 억지로 일단 찍을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신고가 찍고 충분히 다시 하락 전환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오후장 마지막에 여러분들 2차 전지 봤잖아요. 아니면 코스닥 지수 봤잖아요. 갑자기 몇 분도 안 돼서 마이너스 4%, 5% 이제 하락하는 걸 보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언제든지 눈치를 보다가 다 탈출할 분위기를 하고 있구나, 좀 탈출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다들 어느 정도 좀 눈치 싸움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투자 심리가 조금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도주가 반도체, 엔터 살짝 꺾이니까 순차적으로 충분히 다른 주도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계속 강했던 종목 내에서는 여전히 뭐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왜냐면은 조금 맞더라도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맞으면 좀 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너무 비중이 너무 노출돼 있다 싶으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점검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또는 이제 제가 주말 영상을 이제 안 하니까 섹터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은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평일에 이런 영상들도 자주 좀 준비를 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자, 드디어 주덕 채널에 구독자가 10만이 넘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매매 전략이나 트레이딩 관련된 신법, 기법 등등 여러가지 컨텐츠를 계속 꾸준하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10만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열심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 인사이트들, 좋은 내용들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넘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0만 기념 일단 라이브 방송이라도 한번 할 테니까요.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